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레지던트와 간호사를 위한 임상 심장 분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장 판막 수술, 또 심부정맥 혈전증, 또 폐정맥 혈전증, 또 심방세동 등에 사용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와파린이라는 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와파린은 1920년대에 이게 구글에서 이 내용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만은 소의 뿔을 뽑는데 그 소가 대부분 다 죽었다. 22마리 중 21마리. 그래서 보니까 출혈로 이 소떼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출혈의 원인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이 부식된 전동살이 우리말로 전동살이고 영어로는 스윗 클로버라고 하는데 향기가 난다고 그래서 스윗 클로버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스윗 클로버가 아니라 부식된 스윗 클로버를 소가 먹고 그걸로 인해서 출혈성 경향을 보이면서 뿔을 뽑으니까 그 출혈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그런 출혈의 원인은 그러면 뭐냐? 그 부식된 스윗 클로버 안에 프로스롬빈을 저해하는 인자가 있어서 혈액 응고의 가장 필수적인 응고 인자 중에 하나인 프로스롬빈 팩타 2죠. 2790 중에 비타민 K 디펜던트 팩타인데 프로스롬빈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다 하는 걸 밝혀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무슨 의학적인 용도가 좀 있겠다 싶어서 유니버시티 위스콘신에서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소떼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위스콘신 실험실에서 출혈의 원인이 큐마린이다. 다이큐마롤, 그 큐마린의 생산품, 큐마린의 생산품이 다이큐마린이다 하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래서 드디어 1948년도에 이 위스콘신 연구소에서 와파린을 처음에 쥐약으로 개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용시키고 있는 와파린이 처음에는 쥐약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쥐가 이걸 먹으면 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것이죠. 그런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약이 이제 쥐약으로 개발을 받다가 1955년도에 그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심근경색에 이 약을 사용하고 이 약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이게 출혈, 그러니까 응고를 예방하고 응고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약제로서 이제 개발이 되고, 특히 이제 금속 판막 치환술 환자에서 항응고제로 지금은 루틴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속 판막 치환술 환자는 현재도 와파린을 복용을 하고 있죠. 이 와파린의 작용은 이제 비타민 K 디펜던트 팩타 응고인자인 2790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동살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야생 풀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마를 때는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윗 클로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스윗 클로버는 괜찮은데 부식이 되었을 때 그 안에 프로스롬빈을 저해하는 비타민 K 디펜던트 팩터를 저해하는 그 물질이 발생을 해서 그거가 항응고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와파린은 물론 이제 뭐 목적이 혈전을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 그러면 와파린은 이제 피오로 경구로 복용하는 약인데 역시 같은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는 헤파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헤파린은 IV로 서브큐 IV로 둘 다 즉각적인 응고를 보이는 반면에 와파린은 효과가 며칠이 걸립니다. 한 2, 3일 또는 3, 4일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되고, 그래서 와파린만 복용을 해서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2, 3일, 3일, 4일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IV 헤파린 또는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 뭐 크녹산이나 프락시파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도 헤파린 종류입니다. 이게 IV 헤파린은 분자량이 큰 거고,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분자량이 작은 헤파린인데 액션은 비슷비슷합니다. 쓰기는 뭐 IV 헤파린보다는 이게 편하죠. 이거는 APTT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주면 되고요. IV 헤파린은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서브큐로 2번 주면은 끝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와파린의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제 헤파린을 중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용 투여를 한단 말이죠. 와파린이 왜 시간이 걸릴까? 투여한 후에 와파린은 투여하면 즉각적으로 비타민 K 디펜던트 팩타 2790을 없애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팩타 2790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와파린이 가서 이 팩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생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팩타 2790은 응고인자 2790은 없어지는데 시간이 며칠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와파린은 투여 후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기 때문에 이 결합하고 남은 와파린 분핵이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2790을 저해하는데 이 응고인자 중에 2가 프로스롬빈이죠. 그래서 이 프로스롬빈 타임 이 4개를 다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팩타 2만 대부분 측정을 해서 와파린의 효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롬빈 타임이 점점 프로스롬빈이 없어지면서 응고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금방 응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프로스롬빈 타임이 보통 INR 기준으로 2 내지 4배 사이로 유지하면은 응고가 저해가 되는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용량을 2, 4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혈전을 방지하는 뭐든지 금속 판막에 새로 생기는 혈전이라든지 또 심부정맥 혈전이라든지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이라든지 폐동맥 색전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작용을 가진 것들은 이런 4가지가 있어요. 와파린과 이 중에 노악은 같은 경구약입니다. 입으로 복용하는 약이죠. 와파린도 그렇고 노악, 뉴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고, 헤파린과 로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은 둘 다 헤파린이기 때문에 IV용 또는 서브큐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고 알아보면은 와파린은 이제 물론 노악과 같이 경구 PO로 주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팩타 2790이 기존에 생성된 것들이 저해가 돼서 나타나니까는 한 3일, 2, 3일 정도 걸리게 되고,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스롬빈 타임, 팩타 2의 액션을 보는 프로스롬빈 타임이 2 내지 4배 INR 기준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했죠. 헤파린은 이제 고분자량이고 저분자량 헤파린은 로우 몰리큘인데 헤파린은 보통 15K 달톤 정도 되고, 이거는 컨티뉴어스하게 IV로 주는 게 일반적이죠. 저분자량 헤파린은 오전 오후 2번 12시간 간격으로 뭐 서브큐로 준다든지 하는 건데, 그리고 헤파린의 안티도트는 프로타민이고요. 헤파린이 과하다 싶으면 프로타민을 주면 되고, 장기간 사용 시에는 역시 와파린과 비슷하게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이 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헤파린인데 분자량이 적은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은 고분자량 헤파린이 15K 달톤인 데 비해서 4.5K 달톤 정도고, 아까 말한 대로 서브큐 1, 2회 이렇게 주고 APTT가 되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컨티뉴어스하게 주는 IV 헤파린보다는 더 조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상품화돼서 나온 것들이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서 조금 최근에 나오고 좀 비용이 비싸죠. 지금은 비싼데 이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와파린에 비해 작용 시간이 조금 빠르고 프로스롬빈 타임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하루에 1번 내지 2번 이렇게 투여하고 와파린에 비해서 음식의 영향을 덜 받는다. 뭐 이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에 비해
들어가면은 와파린이 이제 저해가 되는데 그런 음식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좀 비싸고 지금 그 인공 심장 판막 환자에서는 노악이 보험이 승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와파린을 인공 판막 환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게 좀 이제 최근에 나온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비싸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경구, 와파린, 노악, 헤파린, 로몰리큘러 헤파린 이게 차이가 효과는 항응고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내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악의 종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 초기에는 와파린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 와파린이 태아의 기형을 30%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보면은 초기에만 중단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중기나 말기에는 그대로 와파린을 복용해도 태반을 통과해서 큰 기형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와파린을 중단할 때는 인공 판막 환자들이 혈전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로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됩니다. 헤파린은 IV로 컨티뉴스하게 줄 수는 없고 저분자량 헤파린을 본인이 교육을 받아서 서브큐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중기 정도에 접어들면 그때 가서 이제 와파린으로 스위치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다시 이제 임신 말기에 분만을 할 때는 그때는 다시 이제 IV 헤파린이나 저분자량 헤파린으로 스위치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와파린의 이 윈도우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많이 쓰면 출혈이 되고 적게 쓰면은 판막에 클롯이 생기고 그래서 이 좁은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테라피틱 윈도우는 INR 기준으로 한 2 내지 4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와파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외래를 좀 더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주 보통 3개월 단위로 4개월까지 또 아주 뭐 지방에 있는 환자는 6개월마다 다니기는 합니다만 와파린을 먹고 프로스로민 타임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실제로 인공 판막을 이식을 하고 치환을 하고 와파린을 잘 먹지 않고 강원도에 가서 또 뭐 다른 민간요법하고 뭐 한약 먹고 이러다가 혈전이 이렇게 생기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꼭 다른 약을 먹더라도 먹어야 되는데 와파린을 먹지 않고 이렇게 몇 달 버티다가 실제로 혈전이 돼서 응급실에 와서 재수술했는데 이 혈전을 제거한 판막이 이 판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와파린을 먹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혈전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와파린에 대한 질문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강의 말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파린은 왜 오후에만 투여를 할까?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침에 PT를 하고요. 오후에 결과를 대개 보고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회진 돌기 전에 PT를 해서 나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오후에 이렇게 투여하는 게 이제 편리하고요. 아침에 PT가 나오기 전에 검사치가 2에서 4가 유지가 됐는지를 보고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먼저 주고 검사를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약제하고 구별하기도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출혈이 있다. 또 무슨 다른 증세가 있어서 뭐 내시경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와파린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무슨 약이 와파린인지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약을 줄이십시오. 뭐 2ml짜리면 하얀 약, 또 5ml짜리면 분홍색 약. 그런데 그거를 오전에 뭐 혈압, 당뇨약, 다른 모든 무슨 신경과 약 이런 복잡한 약들하고 같이 와파린을 섞어서 오전에 주게 되면은 무슨 약인지 환자분들이 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장약이나 다른 약은 오전에 다 주고 물론 오후에도 먹는 약이 있지만 와파린은 오후에 따로 복용을 하게 해서 그
오후에만 먹는 약에 하얀 약, 또 핑크빛 분홍색 약. 우리나라는 2mm, 5mm 두 개밖에 없으니까 2mm짜리 하얀 약, 5mm짜리 분홍색 약. 그거를 중단하십시오. 또는 그거를 더 드십시오. 그거를 3일 끊고 내시경을 하십시오.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와파린을 오후에 주고 있습니다. 와파린은 또 매일 똑같은 약만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액션 하프라이프가 길고 3일, 4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오늘 약을 중단했다고 그래서 내일 또 당장 와파린 효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은 일주일의 총 용량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알만 드십시오. 또 일주일에 뭐 이틀은 두 알, 세 알을 드십시오. 이렇게 평소 복용하는 양보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이제 아시게 되고요. 환자마다 용량이 어떤 사람은 2mm 먹고 어떤 사람은 4mm 먹고 어떤 사람은 15mm, 14mm까지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와파린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환자마다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인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처방전을 컴퓨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수기로 써서 처방전을 내는데 4, 2, 4mm 이거는 오늘 4mm, 내일 2mm, 모레 4mm 복용하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고 옛날에는 오전에 4mm, 점심때 2mm, 오후에 4mm 이렇게 줘서 출혈로 입원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은 컴퓨터화가 돼서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와파린이 독약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와파린이 2mm하고 5mm 이렇게 하얀색에 2mm, 분홍색 5mm 나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mm짜리 그다음에 3mm짜리도 이렇게 돼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조절이 좀 쉽기는 합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출혈이겠죠. 출혈이 그래서 위궤양이나 치질 또 뭐 조직 검사, 수술, 뭐 또 주사 이런 거를 맞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발치 수술, 내시경 이런 것들이 대장이든 위장이든 내시경 예정이 되어 있으면 와파린을 충분히 사전에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중단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파린은 출혈이 심할 때는 비타민 K를 당연히 투여하겠죠. 비타민 K를 저해야 하는 게 와파린이기 때문에 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고 응고인자가 많이 들어있는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 FFP를 투여하게 됩니다. 응급일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오래 사용하게 되면 헤파린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 일어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아주 오래 장복을 하는 극히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말초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돼서 와파린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와파린은 이제 다른 어떤 약하고 했는데 출혈이 많이 되는 그런 음식물, 약재들을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코, 진저, 갈릭은 은행 이 진저 저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은 3G라고 그래서 출혈을 잘 일으키죠. 이건 아스피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진저, 갈릭, 긴코는 좀 피하는 게 좋고 와파린을 또 뭐 복용을 하더라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은 와파린하고 이 안티도트기 상치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와파린의 용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고 프로스토렝 타임 그 시간이 줄어들고 혈전이 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먹고서는 좀 너무 과하게 먹는다든지 또 할 때는 프로스토렝 타임을 자주 좀 측정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와파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빠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풀어보세요. 와파린의 안티도트는 비타민 K죠. 그다음에 와파린은 주로 IV로 사용한다. 와파린과 노악은 경구로 사용한다. 와파린의 작용을 저해하여 용량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은 파슬리, 미나리, 상추, 콩,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많아서 저해하죠. 근데 시리얼은 물론 아닙니다. 발치를 할 때 와파린은 며칠 중단하는가? 대개 3, 4일 중단하고요. 와파린을 사용해야 될 환자가 아닌 것은 금속 판막 치환, 심방세동 등 부정맥, 폐정맥 혈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이 있는 환자들은
당연 와파린을 복용을 해야 되지만 심방중격 결선증은 아닙니다. 임산부는 와파린을 언제 중단하죠? 임신 초기에 중단한다고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짧지만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